이제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쌈박하게 제가 이제 분석 자료를 좀 해놨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정말로 완만하게 반등세를 좀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포스코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철강회사죠. 철강회사인데 이제 2차 전지 쪽 그쪽에서 이제 비중이 워낙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크고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사실 뭐 2차 전지 맥락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한, 뭐 차트가 2차 전지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업에 있어서 이 철강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스프레드, 그 투입 원가하고 이제 판매 가격하고 그 스프레드 차이가 한 1만 원 정도 조금 그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 그 스프레드가 그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제 크게 그 철강업이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워낙에 이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대신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체 아닙니까? 자동차, 조선, 건설 뭐 이런 쪽에가 이제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 아직 좀 시원찮죠. 요거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얘는 좀 옆으로 횡보 정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은 아직 후판 가격 인상했다는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인상 가능성이 이제 나중에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아직도 이제 적자 상태인 조선사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흑자 전환이 돼야 이제 후판 가격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들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임박했어요. 그러지만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시원찮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 면적도 다시 이제 늘어나고, 건설업 자체도 부동산 쪽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올해는 이제 틀려 먹었고요. 내가 볼 때는 내년 정도 가야, 지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좀 꿈꿈틀하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새로 이제 건축 허가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게 지금 현재 그 남는 게 없어요. 그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좀 돼야 되는데, 그 금리 인하가 어쨌든 뭐 연내 이제 첫 테이프 정도 한번 끊어주고 하면 내년 정도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는 철강이 막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용 후판 가격이 뭐 이러면은 하반기 중에 한 차례 좀 인상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완만하게 뭐 건설이 이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회복되기는 힘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이죠. 2차 전지 관련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가 역시 투자를 하려면 이제 증자도 해야 될 것이고 뭐 합니다만은, 이제 산업이 이쪽이가 지금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리고 실적도 이제 생각보다 좀 2분기에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3분기 저점 찍고 이제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죠. 2차 전지조차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이제 2분기까지는 계속 우하향이고 3분기에 이제 저점을 지금 벌써 이제 3분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거 아닙니까? 그래 2분기까지 좀 시원찮을 가능성이 높겠고 3분기 저점을 찍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금리 인하가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원래 6월에서 11월, 12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봤을 때 파월 의장 발언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잘하면 9월 달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6월 달이 예상됐다가 9월이니까 최소 1분기가 지연되는 거고 10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되면은 2분기 정도 지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황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 경기의 영향을 이제 철강 같은 경우 사실은 더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워낙에 이제 저가 물량 공세를 중국에서 해야 되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돼야 이제 재고가 좀 소진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철강 가격도 좀 유의미한 수준의 어떤 스프레드가 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장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고 재고가 소진이 돼야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는 아주 이제 더딘 그런 회복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그럼 2분기에 일단은 철강 가격 특히 5개월 만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녹화를 했는데 5개월 만에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라는 게 그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업황이 이제 조금씩 그 회복 징후가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중에 저점을 찍고 이제 4분기 회복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아주 더디게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겠지만은 지금이 결국엔 철강이 2분기에 저점 잡아주고 2차 전지가 3분기에 저점을 잡아준다 하면 옆으로 기거나 잘 들어요. 옆으로 기거나 까딱까딱 올라와 보려고 폼을 잡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4%가 상승했죠. 포스코 홀딩스가 4% 상승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말이죠. 뭔 생각이 드냐면 각종 이제 몽땅 빠져 쳐 물렸던 종목들이 조금씩 그 회복이 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양봉으로 톡톡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매도 물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쇼 커버링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2차 전지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한 7% 정도 강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뭔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쳐놓은 애들도 이제 야 지금 하락 리스크보다 반등 상승할 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왜냐면 공매도 쳐놓은 사람들은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이지 않습니까? 올라버리면 수익폭이 줄거나 심지어는 저 밑에서 친 공매도 물량은 이제 손해가 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일단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에코프로가 급등을 한 겁니다. 뭔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물론 이제 테슬라발 생각보다 미국에서 좀 테슬라가 잘 팔았네. 인도량이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이제 결정타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바닥은 찍었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에코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쇼 커버링성 매수가. 그러면 여기서 뭐 그대로 뭐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은 막 갈 것 같이 하다가 그냥 또 옆으로 좀 또 조정받았다 또 오늘은 좀 반등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아주 그 더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아직 그 오전인데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12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늘 뭐 거래량이 벌써 이제 40만 주가 넘어간 거 보면 최소 이제 6, 70만 주 이렇게 이제 터져갈 것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좀 비실비실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상승은 장대 양봉은 쇼 커버링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을 확인해주는 자리를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눌렀다가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미흡했죠. 그러나 오늘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이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장 적합한 위치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지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0일선상에 주가가 놓여있는데 연두색이 60일선이거든요. 그 자리 뭐 이하권 뭐 지금 뭐 그거 해봐야 뭐 0. 몇 프로 차이 1% 차이 그렇습니다.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이게 뭐 바닥인 줄 알고 했는데 또 들어올렸다 또 빠져버렸다 또 올렸다 더 계속 저점을 까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요렇게 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계단식으로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더디지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락 리스크보다 상승 리스크,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 메리트가 좀 풍부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 이게 뭐 제가 올라가 봐야 뭐 근데 거기 은근슬쩍 주가가 올라오면 또 수익률이 짭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향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매수 사이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아주 뭐 대바닥에 지금 뭐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뭐 최저가에 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식은 이제 그렇게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살라고 하지 말고 일단 발바닥을 막 벗어난 자리에서 발등에 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 지금은 이제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자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자리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 개설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게 여러분들 뭐 오늘도 단기 매매를 두세 종목했는데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갖고 이제 매수해. 그러나 이제 묻어놓고 막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또 이렇게 좀 단기 수익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배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이제 국지가 종목도 하지만 또 단기 수익도 하고 뭐 중장기 투자도 하고 막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해서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야 최고수의 전문가들이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하고 같이 했을 때 수익률도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상상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는 어차피 장중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중에 그렇게 잘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다 풀면서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좀 지켜보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송창 하단에 보면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된다고 돼 있죠. 그거 하면 입장 방법이 설명돼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